뭐 2명이나 3명 정도 짝을 지어서 대화문을 자기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수준 있는 애들은 실력이 좀 있으면 재밌어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돼야지 그거를 이 영작이나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지, 밑 하위권 애들은 이제 못하고 이제 그냥 묻혀서 가는 거죠. 짝한테 묻혀서 그냥 옆에서 한글 대본 정도나 좀 같이 작성해주고 나머지 영작하는 거는 위에 상위권 아이들이 하고. 조별 수업을 했었거든요.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친구들도 속에서는 진짜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격차를 벌어지게 함으로써 뭔가 좀 압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점에서 살짝 좀 학생을 위한 수업이 맞는 건가 싶은 느낌? 앞서 살펴본 수업 실험에서도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길 기대한 경우 저성취 아이들의 성취도가 오히려 수업 전보다 떨어졌다는 것. 교사의 지식 전달 없이 활동만으로 끝날 경우 초보 학습자에게 오히려 오개념이나 불완전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활동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을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 주도의 어떤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자고 한 거지, 이거 없이 학생들이 한바탕 재밌게 이렇게 손과 몸이 바쁜 이런 활동을 하자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없는 활동은 뭐 교육에서는 저는 가능하지 않고 시간 낭비라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암기식 지식교육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지식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언어로는, 의미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수업 시간인데 게임이 한창입니다. 2인 1조로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곳에 문제를 푸는 건데요. 많은 문제를 푸는 팀이 승리하는 건데 문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차는 얼마나 차이 날까?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저절로 교과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은 철저히 오늘 배울 교과 지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교과 지식이나 기본 개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사는 색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고 또 네, 잘 들어가요. 근데 좀 모르는 게 많아서 책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강의식 수업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니까 혹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장애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모두의 마블 자체가요, 저희가 원래 휴대폰만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게 많이 이게 했어요. 4명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진짜 4명에서 보면서 이게 보드게임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게 수업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죠. 6할게. 6, 1, 2, 3, 4, 5, 6. 승일! 아이들이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본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는 건 다른 문제죠. 활동 수업이 한바탕 재미있는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더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더블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네. 수업의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일단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활동이 끝나면 꼭 이렇게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의로 정리합니다. 그 시간대로 사용하는 표준되는 경선을 뭐라고 한다? 여전히 교실 안에는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한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활동 그 자체로만 그냥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과 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뭔가 부족한 학생에게 교사로서 해줘야 되는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가장 고민이라면 고민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영국도 2010년 학력 저하 문제로 새로운 교육 계획에 나섰습니다. Every year, about half of our pupils leave school without even a C pass in mathematics GCSE. I have to reflect on how important it is to reform our system here so that our children can have access to the essential knowledge which truly empowers. 학생 주도의 학습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문제였다는데요. 이에 영국은 다시 지식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1등급이) 수두룩한 하예리의 성적표. 스스로를 다그쳐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지만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 정말 임박하기 전까지는 모든 수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이런 거를 많이 활동해서 하는 거니까 정작 시험에서는 이런 활동에서 나오지도 않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활동이랑 좀 관련 없는 문제들.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좀 얕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시험을 딱 보니까 너무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Give it back to me.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원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어쩌다가 보면은 그 내용이 꼭 있어요. 그 학원 자료에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왜 이렇게 동떨어진 내용이 나왔을까? 이런 거를 나는 한 번도 수업을 하면서 조른 적도 없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놓친 부분이 또 있었나? 뭔가 자책감, 자괴감이 컸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과 내용을 따라잡기 위해 하예리가 가장 의지했던 건 바로 인터넷 강의였습니다. 활동형 수업을 앞에서 이렇게 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설명은 짧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만 하게 되니까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이상하게 쌓이더라고요. 되게 자꾸 어디 부분에서 배우다 끊기고 그래서 이게 원래 알고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고 이런 좀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활동 수업에 수행평가까지. 예전보다 해야 하는 건 더 많아졌는데 왜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학교만 이렇게 의지하고 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좀 교육이 그런 밑바탕이 잘 좀 그렇게 탄탄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서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 돼요, 많이.